가을 햇살이 나무 잎 사이로 스며들던 그날, 미선은 오래된 기억을 따라 아버지의 마지막 수수께끼를 품은 채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숨을 고르며 소나무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작은 언제나 이곳이었지. 바람에 소나무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때 소나무 뒤편 작은 평지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잡초 사이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낸 형체, 15년의 희생과 기다림 끝에 드러난 과거의 흔적. 여기.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끝이 얼얼해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미선이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장례식장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후 4시. 아버지 윤태석의 장례식이 끝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유산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은 가족들 사이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다 말랐는데도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분배를 진행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첫째 오빠 윤재우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둘째 오빠 윤재민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먼저 안동시 중구에 위치한 전통 음식점 풍담은 장남 윤재훈 씨에게 상속됩니다. 첫째 오빠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미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부터 3대를 이어온 그 음식점에서 미선은 마지막 15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면서도 그 음식점을 지켰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외곽의 전원주택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는 차남 윤재민 씨에게 상속됩니다. 둘째 오빠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선은 손톱을 손바닥에 파묻었습니다. 내 차례는 언제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막내딸 윤미선 씨에게는 미선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조모님으로부터 내려온 약선 요리책 한 권을 상속합니다. 순간 방 안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리책, 15년 동안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 고작 요리책 한 권이었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미선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빠들의 표정에서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첫째 새언니는 입술을 비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둘째 새언니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그 요리책은 우리 할머니가 남긴 거야. 귀한 거야. 첫째 오빠가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미선은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귀하다고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미선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며 지쳐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낡은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을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책을 받는 순간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것처럼. 다른 사항들은 모두 문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낡은 가죽 표지를 쓸었습니다. 미선아, 우리 먼저 갈게. 둘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거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첫째 오빠는 미선 옆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기, 아버지가 마지막에 인출한 돈이 있는데 혹시 내가 알고 있니? 미선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이요? 응, 꽤 큰 돈이었대.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전혀 몰라요. 미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오빠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선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모두가 떠난 후 미선은 혼자 장례식장에 남았습니다. 요리책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안동의 가을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보던 거리인데도 오늘따라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막이 미선을 반겼습니다. 아버지의 파킨슨병 약이 담긴 약통이 식탁 위에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소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요리책을 꺼내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풍담의 비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향기가 났습니다. 미선은 그 향기 속에서 어린 시절 할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버지? 미선은 빈집에 대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책 페이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선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요리책이 망가질까봐 걱정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선에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첫째 새언니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선아, 듣고 있니? 새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언니, 우리가 풍담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식당에 있는 내 개인 물건들 좀 빨리 정리해 줄래? 이번 주 안으로.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식당을 정리한다고요? 아버지가 떠난 지 겨우 사흘 만에 이번 주요? 그렇게 급하게요? 응. 재훈이가 빨리 매각하려고 해. 부동산에 이미 의뢰했어. 매각. 그 단어가 미선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할머니부터 이어온 그 식당을, 미선이 15년 동안 지켜온 그 공간을 그렇게 쉽게 팔아버린다고요? 알겠어요. 미선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요리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배신감, 상실감,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미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제게 주시려던 전부였나요? 질문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다시 요리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요리법들 사이에서 미선은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했던 보양탕 레시피를 발견했습니다. 그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보다 더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요리를 좋아하셨지.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책을 미선에게 남겼을까? 단순한 위로의 선물이었을까?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 미선은 책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내일은 풍담에 가서 개인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담긴 그 공간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미선은 이 요리책과 함께 잠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과 함께 미선은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장례식이 꿈만 같았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요리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풍담에 가서 개인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16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선 셰프, 메뉴 변경 제안서 검토해 주세요. 뉴욕 맨해튼의 번화가에 위치한 소량기 소스 샌드 주방에서 부셰프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방은 활기찼고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뉴욕 타임스 평론가가 방문한대요. 부셰프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3번의 별을 받은 소량기였지만 매번 평가는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선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뉴욕에서 가장 핫한 한식당의 헤드 셰프가 된 그녀였으니까요. 그날 밤, 레스토랑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평론가는 미선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 한식에 찬사를 보냈고 미선은 주방 스태프들과 축하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미선은 주방의 소음을 피해 조용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단다. 미선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전화를 끊고 미선은 사무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뉴욕에서의 10년,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제 정상에 올라섰는데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레스토랑 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미선, 진지하게 생각해봐. 너는 지금 최고의 위치에 있어. 사장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개월 휴가를 줄 수 있어. 가족 일을 해결하고 돌아와.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밖에 없어요. 오빠들은 각자 가정이 있고 제가 가야 해요. 비행기 안에서 미선은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미선을 위해 희생한 것처럼 이제는 미선이 그들을 위해 희생할 차례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미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선을 알아보지 못했고 아버지는 파킨슨병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족 대대로 이어온 음식점 풍담은 손님이 줄어 경영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왔구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미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다 해결할게요. 미선은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첫째 오빠 재훈이 병원에서 미선을 찾아왔습니다. 뉴욕에서 잘 나가고 있다며? 왜 갑자기 돌아온 거야? 재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프시잖아요. 누군가는 돌봐야죠. 우리도 있는데. 재훈은 말을 흐렸습니다. 둘 다 그것이 빈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풍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글쎄, 팔아야 하지 않을까? 요즘 장사도 안 되고.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팔다니요? 할머니부터 3대째 이어온 가게인데 그럼 내가 맡아볼래? 우리는 각자 사업이 있으니까. 바로 그 순간 미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주방을 뒤로하고 미선은 작은 시골 도시의 오래된 한식당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어머니의 치매 약을 챙기고 아버지의 파킨슨병 물리치료에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풍담에서 점심과 저녁 장사를 했습니다. 힘든 나날이었지만 미선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리에 대한 열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맛을 배우며 할머니의 비법을 되살리며 미선만의 요리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아, 내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어. 언제 시집 가려고 그러니? 명절에 오랜만에 방문한 둘째 새언니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 그것은 미선에게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 그리고 갑작스러운 그의 교통사고 소식. 미선이 한국으로 돌아온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풍담이 제 남편이에요. 미선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에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선물을 두고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바쁘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잖아. 재훈은 항상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내가 미혼이니까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거지. 미선은 그런 말에 상처받았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부모님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미선은 급히 병원으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의사는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미선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네, 아버지. 너에게 미안하다. 단어 하나하나를 내뱉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뭐가 미안하세요? 아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뉴욕에서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후회 없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찾았으니까요.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선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다. 그 순간 미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정 표현이 서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미선에게는 세상의 모든 칭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날 밤 미선은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뉴욕의 화려한 레스토랑과 안동의 작은 한식당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진정한 요리사는 음식에 마음을 담는 사람이란다. 미선은 꿈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담아 요리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손님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아버지의 장례식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요리책을 들고 풍담으로 향했습니다. 15년간의 추억이 담긴 그곳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신료 냄새가 미선을 반겼습니다. 안녕, 풍담. 미선은 빈 식당에 인사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오빠, 그리고 어린 미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왔구나.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미선은 몸을 돌렸습니다. 첫째 오빠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오빠,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건 정리하러 왔지? 도와줄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게요. 재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아버지의 마지막에 내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미선은 놀랐습니다. 오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재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선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오빠의 사과는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지난 세월의 외로움과 상처를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아버지는 편안히 쉬고 계시잖아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당은 정말 팔 거예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응, 우리 사정이 좀 복잡해서. 재훈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실 나랑 재민이 모두 사업이 잘 안 돼서. 미선은 놀랐습니다. 오빠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항상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해해요.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미선은 혼자 남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서 있던 그 자리, 미선의 두 번째 고향이자 두 번째 꿈의 장소였습니다. 주방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미선이 뉴욕에서 가져온 메뉴북과 레시피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 한 장. 미선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은 15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인가 봐요.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요리책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선은 풍담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5년의 기억이 담긴 상자 하나를 품에 안은 채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요리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상자를 내려놓고 요리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할머니부터 내려온 이 낡은 책이 정말 아버지가 남긴 전부일까요? 한번 제대로 살펴볼까?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책장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빛바랜 종이에는 할머니의 정갈한 필체로 다양한 요리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떡갈비,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특별 보양탕 페이지였습니다. 이 페이지만 유독 낡아 있었고 귀퉁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했던 요리였죠. 아버지가 자주 봤던 페이지인가 봐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시피를 자세히 읽어내려가던 중 페이지 사이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접힌 쪽지와 작은 열쇠였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맛은 우리 가족이 시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소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란 곳, 우리의 뿌리가 있는 곳.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미선은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열쇠는 낡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쓰는 열쇠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쪽지와 열쇠를 요리책 사이에 다시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첫째 오빠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재훈은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거실로 들어와 탁자에 앉았습니다. 미선아, 솔직히 물어볼게. 재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큰 돈을 인출한 거 알고 있니?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돈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셨다더라. 재훈은 미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받은 건 없니? 미선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빠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가 제게 돈을 주신 적 없어요. 미선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예민해져서. 왜 그렇게 돈을 찾으시는데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난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어.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번째 사업도 실패했고,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독촉장이 계속 오고 있어. 미선은 놀랐습니다. 항상 든든하게만 보였던 오빠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둘째 오빠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는 더 심각해. 자동차 사업에 손을 대서 거의 모든 것을 잃었어. 미선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그렇게 서둘러 유산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럼 풍담을 파는 것도. 미선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응. 부채를 갚으려고.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식점이랑 아버지의 부동산만 팔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 미선은 갑자기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돈이 있는 건가요?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지워버렸습니다. 오빠에게 쪽지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이해해요. 미선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한텐 미안해. 내가 15년 동안 여기서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는 도움도 제대로 못 주고.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재민이랑 같이 와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할게. 혹시 아버지가 뭔가 숨겨둔 것 같다는 느낌은 없었어? 미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열쇠와 쪽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미선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요리책을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쪽지와 열쇠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시작한 곳, 소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란 곳,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미선을 데리고 자주 갔던 산, 그곳에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할머니가 직접 묻은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을 우리 집안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인가? 미선은 눈을 크게 뜨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빠들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방부터 시작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금고나 특별한 보관함 같은 거 갖고 계셨던 거 기억나니? 재민이 미선에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건 없었어요. 오빠들은 벽장, 침대 밑, 심지어 마루 아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필사적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훈이 아버지의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이게 뭐지? 재훈이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선도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산 위에 있는 소나무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와 함께 우리 가족의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장소였습니다. 이거 어디지? 재민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인가 봐.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안도했습니다. 오빠들은 하루 종일 집안을 뒤졌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버지의 많은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건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시던 거예요. 미선이 외쳤습니다. 재민이 아버지의 오래된 파이프를 봉투에 넣으려 할 때였습니다. 미선아, 이런 건 다 옛날 물건이야. 팔 수도 없고. 재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중한 추억들이 쓰레기 취급받는 모습이 참을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만두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물건을 버리지 마세요. 오빠들은 미선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아,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가. 우린 그냥 집을 정리하는 거야. 재훈이 말했습니다. 미선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가족인가요? 15년간 부모님을 모신 자신의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오빠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미선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미선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미선 씨, 잘 지내세요? 정리는 잘 되고 있나요? 네, 미선은 흐느끼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저기 생각해보니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산에 가고 싶다고 하셨던 게 기억나서요. 특별히 소나무가 있는 산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의미가 있는 곳인가 해서 미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그곳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군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미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오빠들이 산으로 떠난 후 그곳에 가봐야겠다고. 미선은 서랍에서 손전등을 꺼내고 요리책에서 열쇠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뒤에는 오빠들이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무엇을 남기신 거예요? 미선은 속삭였습니다. 내일 그 소나무를 찾아갈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점점 짙어졌습니다. 미선의 가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아침 일찍 미선은 창문을 통해 오빠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훈과 재민은 서류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미선은 재빨리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요리책에서 특별 보양탕 레시피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미선은 쪽지의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맛은 우리 가족이 시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미선의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맛이라는 게 이 보양탕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드셨던 이 음식에 무언가 힌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선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요리를 하는 것이 조금 설렜습니다. 레시피대로 재료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인삼, 대추, 밤, 황기, 당귀, 약재들의 특유한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지. 미선은 약재를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음식에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미선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불 조절을 하고 양념을 더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명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드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미선은 레시피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필체로 적힌 원래 레시피 아래에 연필로 희미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독대 아래 열쇠 필요. 미선은 흐릿한 글씨를 읽어내려 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단서였습니다. 미선은 서둘러 요리를 마쳤습니다. 보양탕은 준비가 되었지만 미선의 마음은 이미 그 소나무가 있는 산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요리를 그릇에 담은 후 미선은 잠시 향기를 맡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이 보양탕을 드실 때면 지으시던 그 행복한 미소. 아버지, 이제 제가 가볼게요. 미선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낭에 손전등, 물, 요리책 그리고 그 작은 열쇠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주변을 살펴본 후 미선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안동의 작은 산은 미선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자주 올랐던 산입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며 미선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할머니, 이 산에는 왜 자주 오는 거예요? 어린 미선이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시작이란다. 내 할아버지와 내가 처음 만난 곳이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선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자연이 미선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올랐을까?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에 우뚝 솟은 거대한 소나무. 할머니가 가족의 소나무라고 부르던 그 나무였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소나무에 도착하자 미선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장독대는 어디 있지?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장독은 늘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어야 한단다. 미선은 소나무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뒤편, 작은 평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잡초에 가려진 오래된 장독대였습니다. 여기다.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장독대로 다가갔습니다. 장독대는 오래되어 빛바랜 상태였습니다. 장독들은 대부분 깨져 있거나 없어진 상태였고 단 하나의 장독만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그 장독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장독 아래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묻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금속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앞면에는 작은 열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서둘러 배낭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마침내 열쇠를 구멍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제발, 미선은 속삭였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상자 안에는 흰 봉투 하나와 검은색 가죽 폴더가 있었습니다. 미선은 먼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미선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참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미선에게. 미선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하지만 내가 내 마지막 단서를 찾아냈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넌 항상 그랬어. 똑똑하고 인내심 있고 끈기 있는 내 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미선아, 15년 동안 너는 나와 어머니를 위해 너의 인생을 바쳤다. 오빠들이 각자의 삶을 살 때 너는 우리 곁을 지켰지. 그 희생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매일 고민했단다. 미선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오빠들에게 유산을 공개적으로 남긴 것은 이유가 있다. 그들은 이미 3번의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내가 번 돈을 그들에게 모두 줬다간 모두 날려버릴 게 뻔했단다. 미안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 미선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래서 내 진짜 재산은 따로 준비해뒀다. 이 검은색 폴더 안에는 내가 30년 동안 몰래 모아온 자산에 관한 서류들이 있다. 모두 내 이름으로 신탁되어 있어. 은행의 김 매니저를 만나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야. 미선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상자에서 검은색 폴더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증서, 예금 통장, 주식 증권, 모든 서류에는 미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선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선아, 넌 내가 가장 아꼈던 자식이란다. 내 요리 솜씨는 할머니보다도 뛰어났어.
내 손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에는 항상 사랑이 가득했지.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꿈꿔왔던 것을 이루렴. 풍담을 새롭게 시작하든 뉴욕으로 돌아가든 그것은 온전히 내 선택이야. 하지만 기억하렴. 내 아버지는 항상 너를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단다.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미선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 슬픔, 안도, 놀라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미선은 소나무 아래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15년 동안의 무거운 짐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미선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군요. 그리고 미선의 희생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해가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상자와 서류들을 배낭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미선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한은행의 김 매니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윤미선님 되시나요? 고인이 되신 윤태성님의 지시에 따라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내일 은행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요리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특별 보양탕 레시피 페이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맛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미선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미선은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이어갈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버지, 다음 날 아침, 미선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제 발견한 금고와 편지는 미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짜일까?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미선은 서류가 담긴 폴더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신한은행에 도착하자 프런트 데스크에서 미선을 기다리고 있던 김 매니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윤미선 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매니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 긴장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안동의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습니다. 김 매니저는 미선에게 자리를 권하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별세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매니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매니저는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태석 고객님은 약 15년 전부터 저와 함께 특별한 신탁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15년이라면 미선이 뉴욕에서 돌아와 부모님을 모시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은 매달 정기적으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를 하셨죠. 미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님은 이 모든 자산을 미선 신탁이라 명명하셨습니다. 모든 수익금과 소유권은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매니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미선 앞에 놓았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맞나요? 미선은 숨을 멈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신탁 자산의 총 가치는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미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0억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비밀로 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미선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김 매니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것도 함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미선이 물어볼 때만 주라고 하셨죠. 미선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니 혼자 들으실 수 있게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김 매니저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미선은 깊은 숨을 내쉰 후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선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이미 금고를 찾은 거겠지. 똑똑한 내 딸, 항상 자랑스러웠단다. 미선은 흐느끼며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나는 내가 뉴욕에서의 성공을 뒤로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내 오빠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너만은 우리 곁을 지켜주었지. 그런데 나는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 오빠들에 대해 말해야겠다. 재훈이와 재민이는 항상 쉬운 길을 찾았어. 그들은 내 사업을 물려받길 원했지만 정작 노력은 하지 않았지. 나는 그들의 사업 실패와 빚을 여러 번 갚아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배우지 않았어. 미선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들의 빚을 갚아주셨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훈이의 빚을 갚아준 것이 작년이었다. 그때 결심했지. 이제 그들은 스스로 서야 한다고. 그래서 공식적인 유산은 그들에게 남겼지만 진짜 자산은 모두 내게 남기기로 했단다. 미선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빠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화를 낼지.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이 미선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미선아, 내 요리 솜씨는 정말 특별하단다. 내가 김 매니저에게 항상 말했지.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손을 가졌다고. 내가 풍담을 위해 바친 열정.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어.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미선이 항상 갈망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미선아, 풍담을 새롭게 시작하든 아니면 다른 꿈을 찾든 내 선택을 응원한다. 그리고 기억하렴. 아버지는 항상 너를 가장 사랑했단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미선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미선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된 사랑의 말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미선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어요.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김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생각하셨습니다. 매달 병원에서 저와 만나 신탁 상황을 확인하셨죠. 얼마나 딸을 자랑스러워하셨는지 모릅니다. 미선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지시는 이것이었습니다. 김 매니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풍담의 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미선은 놀라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풍담이요? 하지만 그건 오빠에게.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큰아드님이 식당을 팔려고 하면 당신이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계획하셨군요. 제3자를 통해 매입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당신이 구매자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미선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풍담을 다시 가질 수 있다니. 하지만 오빠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되시는군요. 김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을 속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네요. 김 매니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도 그 점을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선이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그 아이의 가슴에는 따뜻함이 있으니까. 미선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그리고 그 신뢰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매니저님. 미선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 매니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윤태성님은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신탁 계획은 제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미선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결정하실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김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선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미선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미선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선은 풍담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에는 매각 예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발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지키고 아버지의 기술을 배우고 자신만의 요리를 개발했던 곳. 미선의 땀과 눈물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미선은 속삭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알겠어요. 결심이 서자 미선의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15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안고 미선은 다시 한번 풍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요. 풍담, 곧 돌아올게요. 6개월 후 안동 중심가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오래된 한옥 건물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입구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신풍담 싱리 단이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긴장된 표정으로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풍담의 공식 오픈일이었습니다. 손에는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그 요리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잘 지켜봐 주세요. 미선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난 6개월은 미선의 인생에서 가장 숨가쁜 시간이었습니다. 김 매니저의 도움으로 제3자를 통해 풍담을 매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빠들은 미선이 매입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메뉴 개발, 직원 채용까지 모든 것을 미선 혼자서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뉴욕에서 얻은 경험과 안동에서의 15년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미선 씨,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새로 고용한 홀 매니저가 알려주었습니다. 미선은 깊은 숨을 내쉬고 요리책을 주방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역 유지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신풍담을 찾았습니다. 미선의 마음은 1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욕의 번화가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하던 그날, 그리고 부모님의 병환 소식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돌아왔던 순간, 후회는 없어요. 미선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신풍담의 메뉴는 할머니의 전통 레시피를 미선만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보양탕은 신풍담 특별 보양탕이라는 이름으로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동안 미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살아났고 움직임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미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서비스가 한창일 때 주방 문이 열리고 놀라운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오빠 재훈과 둘째 오빠 재민이었습니다. 미선은 그들을 보자 손이 떨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빠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새로 오픈한 식당이 궁금해서 왔어. 미선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들은 자신들이 판 풍담이 미선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밖에서 기다릴게. 바쁠 테니까. 재민이 말했습니다. 미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특별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미선은 홀 매니저에게 신호를 보내고 오빠들을 주방 뒤편의 작은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불편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미선은 손수 오빠들을 위한 코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오자 재훈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우리가 풍담을 팔아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놀랐습니다. 오빠의 입에서 사과의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오빠들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미선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15년 동안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동안 우리는 미선은 손을 들어 오빠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를 생각해요. 재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식당 정말 잘 꾸몄더라.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 미선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뉴욕에서 모아둔 저축이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분들의 도움도 받았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빠들은 미선의 요리에 감탄했고 과거의 추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재훈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미선은 홀로 식당에 남았습니다. 벽에는 할머니의 요리책이 아름다운 액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가족 사진과 오래된 풍담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액자 속 요리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1년 후 신풍담은 안동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미선은 전통 한식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고 음식 전문 잡지에 여러 번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식당 휴일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식사 봉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풍담의 나눔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미선의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했습니다. 윤 셰프, 오늘도 맛있네요. 팔순의 할머니가 미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항상 드시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봉사활동이 한창일 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오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재훈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매주 하는 봉사활동이에요. 한번 도와볼래요? 놀랍게도 오빠들은 망설임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미선을 도왔습니다. 재훈은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고 재미있는 그릇을 나르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 세 남매는 주방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선아, 사실 우리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뭔가를 남겼다는 걸 알아. 재민이 말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김 매니저를 우연히 만났어. 그가 실수로 몇 마디 흘렸지. 재훈이 설명했습니다. 미선은 긴장했습니다. 오빠들의 반응이 어떨지 몰라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 재훈이 계속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우리를 제외했는지. 하지만 이제 이해해. 미선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 모습을 보니 재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어. 우리였다면 이미 다 날렸을 거야.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들,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어. 재훈이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카페를 시작했고 재민이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 작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일이야. 미선은 감동했습니다. 오빠들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미선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스스로 해나갈 거야. 내 도움은 받지 않을게. 대신 가끔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 재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년 후 미선은 뉴욕, 파리, 도쿄를 오가며 한식의 세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신풍담은 안동 본점 외에도 서울에 분점을 오픈했고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선에게 가장 소중한 곳은 여전히 안동의 신풍담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미선은 직접 주방에 서서 손님들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미선은 아침 일찍 벽에 걸린 요리책 액자 앞에 서서 묵념을 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제가 해냈어요. 저녁이 되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빠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아버지의 오랜 친구들, 모두가 아버지를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미선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특별 보양탕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지자 재훈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미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미선의 15년간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미선은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사랑을 음식에 담아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선은 매일 아침 요리책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낡은 책은 단순한 요리법 모음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진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가 되겠네요. 아버지, 미선의 작은 속삭임이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